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평생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으니 노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큰 고생은 다 끝났고 남은 시간은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의 노후는 큰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작은 선택 몇 가지가 조용히 쌓이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식에게 건넨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는 괜찮다며 미뤄둔 검진 결과 앞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한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노후. 오늘은 그 무너짐의 시작이 되는 10가지 실수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아직 괜찮다고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지금 들어두셔야 합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쯤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는 특히 많은 분들이 뒤늦게 가장 깊이 후회하는 부분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너무 일찍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에게 약합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만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살아있을 때 도와주는 게 낫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집, 적금, 퇴직금, 심지어 생활비 통장까지 자식에게 일찍 넘겨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자기 삶의 마지막 버팀목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60대 후반의 부부는 평생 장사하며 모은 돈을 아들 사업 미천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오고 고맙다고 말하고 부모님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은 뜸해졌고 사업은 흔들렸고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적은 연금과 병원비 걱정뿐이었습니다.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돈을 잃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 자식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해야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기쁜 마음이었지만 도움을 구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부모의 자존심은 깊이 무너집니다. 노후 자금은 자식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존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경제적 독립은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내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돌발 상황에 쓸 돈은 끝까지 내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자식과의 관계도 오래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의 경계는 더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을 자신하며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건강해. 이 정도는 다들 있는 거야. 병원 가면 괜히 병만 만든다.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던 것이 이 나이에는 병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욕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잠이 달라지고 이유 없는 통증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피곤한데도 많은 분들이 그걸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화와 질병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검진만 제때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병원을 찾았더라면 더 가볍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크게 키워버립니다. 특히 암, 심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은 초기에 발견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 아플 만큼 아파지고 나서야 병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과신하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방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아프지 않아도 관리해야 합니다. 검진은 귀찮아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건강은 운이 아니라 꾸준히 살핀 사람에게 남는 자산입니다. 세 번째, 불안한 마음에 노후 자금을 한 번에 크게 불리려 하는 것입니다. 은퇴 뒤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월급은 끊겼는데 시간은 많아지고, 뉴스에서는 물가가 오른다고 하고, 주변에서는 누가 주식으로 벌었다, 누가 코인으로 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유혹이 올라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좀 더 키워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시작되면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할 돈이 아니라 시험해 보고 싶은 돈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젊을 때의 투자 실패는 다시 일어나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노후의 실패는 삶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손실을 복구할 시간도 체력도 기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의 성공담, 지인의 권유, 확신에 찬 전문가 흉내, 이 모든 것이 노후에는 더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확실하다는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노후 자금은 공격적으로 불리는 돈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지키는 돈이어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예비비, 장기 돌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무리한 투자는 결국 불안감을 더 키웁니다. 한 번의 큰 수익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오래 버티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노후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네 번째, 외로움이 두려워 너무 성급하게 누군가에게 인생을 다시 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던 배우자를 잃고 나면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식탁이 너무 조용하고 불 꺼진 방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이 생깁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누군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면 마음이 급격히 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로울 때의 판단이 늘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사람의 좋은 면만 더 크게 보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생활 습관, 경제관념, 자녀관계, 부양 문제, 재산 문제, 병력, 심지어 인간성까지도 충분히 보지 못한 채 결정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사랑을 원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황혼의 만남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만나 서로를 더 아껴주는 관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면 안 됩니다. 특히 돈과 재산이 연결되는 순간에는 우린 좀 더 냉정해야 합니다.
따뜻한 감정과 현실적인 검토를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견디기 어렵지만 성급한 결정이 남기는 상처는 더 오래 갑니다. 5번째,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집 안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쉬는 시간이 달콤합니다. 알람 없이 자고 눈치 볼 사람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보내는 하루가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방향 없는 자유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처음엔 그냥 쉬는 것 같지만 점점 사람 만나는 일이 귀찮아지고 밖에 나가는 일이 줄고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몸도 함께 굳어갑니다. 노후 우울감은 대개 큰 충격보다 이런 고립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 표정이 줄고 표정이 줄어드니 감정도 다치고 감정이 다치니 삶의 의욕도 약해집니다. 사람은 혼자 쉬어야 할 때도 있지만 혼자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을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가벼운 인사를 하고 함께 웃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동네 프로그램도 좋고 종교 모임도 좋고 취미 모임도 좋고 산책 친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연결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세상과 다시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썩지 않습니다. 6번째, 자녀와 함께 살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 아프면 돌봐주겠지. 손주 얼굴 보며 살면 좋겠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감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정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 식사 시간, 집안일 기준, 양육 방식, 소음, 사생활, 돈 문제, 냉장고 하나, 리모컨 하나까지 전부 부딪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배려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불편이 반복되고 그 불편은 말 못할 눈치가 되고 눈치는 결국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는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위치가 되는 순간 스스로 작아지기 쉽습니다. 자녀는 사랑이 있어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사랑이 있어도 미안해집니다. 이 미묘한 긴장이 계속되면 관계는 서서히 달아갑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멀지 않되 함께 살지 않는 거리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문을 닫으면 각자의 삶이 지켜지는 거리. 관계는 너무 멀어도 식지만 너무 가까워도 상합니다. 자녀와 오래 좋게 지내고 싶다면 독립된 공간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7번째, 보증을 서거나 남의 빚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후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친구 사이니까 괜찮다, 가족이니까 괜찮다, 이번 한 번이니까 괜찮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증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결국 가장 무거운 책임은 내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의 보증은 위험합니다. 남은 재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서명은 집을 잃고 생활을 잃고 부부관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사업은 사람의 의지와 다르게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예상보다 쉽게 사라집니다. 믿었던 사람이 연락을 끊는 순간 남는 것은 법적 책임과 깊은 후회뿐입니다. 노후에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도와주는 것과 함께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미안하더라도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은 배신이 아니라 내 삶과 배우자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특히 도장 찍는 일, 명예 빌려주는 일, 공동 책임지는 일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8번째,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쉬기만 하는 삶은 사람을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내가 필요한 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면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몸은 멀쩡한데 자꾸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없고 잠이 이상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책임지고 돌보고 배우고 만들고 기다리게 될 때 살아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작은 텃밭도 좋고 동네 봉사도 좋고 손주 등하원도 좋고 글쓰기, 걷기 모임, 악기 배우기, 책 읽기 모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쓸모 있다고 느끼는 일이 삶을 붙잡아 줍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목적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경고입니다. 노후에는 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의미가 필요합니다. 내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이유 하나, 그것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9번째, 곁에 있는 배우자를 너무 늦게까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중년에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노년에는 오래 봐서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쉽게 대하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은 아끼고, 불만은 쉽게 말하고, 배려는 줄어들고, 존재는 공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의 배우자는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하루를 함께 버티는 동반자이고, 병원 갈 때 손 잡아줄 사람이고, 내 마지막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누군가가 해준 밥 한 끼, 대충 개어놓은 빨래, 괜찮냐고 물어보던 한마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내 삶 전체를 바치고 있었다는 것을, 또 어떤 분들은 이혼이나 별거를 겪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심하게 대했던 세월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외로움이었는지를. 배우자는 하인이 아닙니다. 오래 함께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몸은 어떤지 물어보십시오. 설거지를 같이 하십시오. 산책을 같이 나가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작은 존중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실수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건강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깊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포기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이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사람은 살아있어도 점점 삶 밖으로 밀려납니다. 자녀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부모 모시고 직장 다니고 집안일 하느라 평생 자신을 뒤로 밀어온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막상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집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허무가 밀려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뭘 좋아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시간이 시작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글을 쓰고 싶었다면 지금 써도 됩니다. 노래를 배우고 싶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하지만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진짜 늙고 다시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실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일찍 모든 것을 넘기는 것, 건강을 자신하며 병원을 미루는 것, 노후 자금을 크게 불리겠다고 무리하는 것,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인생 결정을 하는 것,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고립되는 것,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막연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증과 빚 문제에 발을 들이는 것,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것,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바꿔야 할 날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 습관 하나, 선택 하나가 쌓여서 결국 삶의 표정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검진 예약을 잡아도 좋고, 통장을 다시 점검해도 좋고,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도 좋고, 내일 바깥에 나갈 약속 하나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지켜드리기 위한 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용히 깊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